신동호 의원입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예. 그 오전에 시간이 없어 좀 미진했던 거 하나 좀 추가로 합니다. 예. 그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문제, 네. 이제 좀 보완 대책을 좀 마련해서 예. 페널티 가할 수 있는 그 제도 보완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단독으로 실손보험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금 나갈 때 자기 부담분 10%를 제외하고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명백하게 돼 있는데 예. 보험에서 약관 보면은 중복 가입했을 경우에 이 규정이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감원이 2010년대 각 보험사에 내린 지침을 보면은 중복 가입자에 대해서도 본인 의료 부담비 10%를 공제하고 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소급해서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보험업계에서는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약관에 분명하게 돼 있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을 내는데 이해가 안 가고 이걸 근거로 해서 보험업계가 버티고 있는데, 자, 소비자 입장에서 규정이 모호할 때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먼저 약관 해석상 혼선을 좀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주신 말씀대로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하고 자기부담금 관련 정책 방향 내지는 2010년도 유권 해석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핀테크 문제, 뭐 전체적인 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도 하시고, 자, 뜻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지금 새로운 블루오션이 오는데 우리도 여기 빨리 적응해서 새로운 그 기술, 앞서간 우리 기술과 금융을 융합을 해서 우리도 좀 어떻게 좀 잘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 P2P 문제도 우리 그동안에는 금융에 대해서 사실 공공적인 규제를 보수적으로 좀 해왔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그냥 견지할 것이냐, 아니면 기술이 특수하다고 해서 좀 예외를 인정할 것이냐, 아마 이 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건 마냥 우리가 이렇게 보수적으로만 버티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선진국은 지금 굉장히 이 점에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금융위원회에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입장 정리를 하고 방향을 틀고 계신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핀테크 전반으로서야 규제도 정비하고 우리가 생태계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하고 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하여간 나름의 전체적인 그 플랜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P2P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건 투자와 달리 대출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P2P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다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좀 이 P2P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제가 한번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떠나서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핀테크 차원에서의 규제를 사전적으로 최소화시켜야 한다 하는 그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100% 공감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사전 규제를 정비해 갈 것입니다. 근본적인 입장은 다른 나라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의 경우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어요? 약간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고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하고, 제가 듣기로는 별도법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법도 굉장히 엉켜 있잖아요. 별도의 P2P를 위한 법을 만들어서 풀어가고 있다는 얘기 듣는데, 우리도 그런 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네. 그것도 저희가 한번 그 전문가들하고 용역도 진행되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참으로 이 대출의 경우에는 P2P라는 대출 자체의 그것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분야의 핀테크 분야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복합 점포에 대해서 아주 질의를 많이 하고 걱정들 많이 하시고 네. 또뭐 오해 비슷한 것도 있고 전 그렇게 네.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말이죠. 다방에서 빵을 못 팔았어요. 그리고 빵집에서는 커피를 못 팔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밥 먹고서 점심 먹고 나선 커피를 먹으러 다 움직였어요. 다방에 가서 커피를 먹고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해결됐냐면 커피집에서 요새는 빵 팔지 않습니다. 네. 빵집에서 커피 팝니다. 밥집에서 커피 줍니다. 다 아마 과거를 생각해보면 과거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거예요. 분명하게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합점포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고객의 이익 또는 금융산업의 발전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그 방향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도 각 업계의 이익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풀어갔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학용 의원께서 걱정하셨듯이 지금 방카 규제 문제도 여러 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방향이 옳다라 하더라도 현의 업계의 이해관계를 잘 풀어가는 그 과정 자체도 중요한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이 보험 설계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십만 명, 40만 명 이상이 여기 종사하고 있는 우리도. 그리고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든 문제에서 다방을 중심으로 재편했다든가 빵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혁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다 사는 방향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언뜻 이 복합 점포 문제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근본 이 틀을 허물고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위원장님 생각은 옳다고 지지를 합니다. 다만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이 문제를 과정 자체에 신중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은 다시 한번 좀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또 앞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취지에 반대하시는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단계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없는 방법으로 이런 방안이 무엇일까 좀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